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다. 내 기억의 시작부터 늘 위태로워 보였다. 손목의 흉터가 엄마를 설명했다. 1998년 엄마가 39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엄마는 울지 않았다. 꿈에서 외할머니가 이리 오라며 손짓을 했다. 얼마 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엄마는 혼잣말을 시작했다. 쉬지 않고 누군가에게 욕을 했다. 화를 내고 웃다가 밤에는 외할머니를 찾으며 울었다.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빠와 매일 싸우던 것이 밤새 싸우는 것으로 길어졌다. 엄마는 날 의심하는 것 같았다. 나도 그런 엄마를 의심했다. 1999년 나는 엄마가 쳐다만 봐도 짜증을 냈다. 중학교 입학 후 난 계속 방에 틀어박혀 엄마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엄마는 거실로 쫓겨났다. 어느 날 오빠가 엄마에게 조용히 하라며 부탄가스를 던졌다. 아빠는 퇴근 후 절뚝이는 엄마를 보고 오빠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만 봤다. 며칠을 절뚝거리며 방치됐다. 이유 없이 내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다. 오빠는 엄마와 내가 똑같다며 둘 다 한심하다고 비아냥거렸다. 아빠는 엄마가 쓴 카드값에 폭발했다. 엄마는 아픈 걸 인정하지 않았고 병원도 거부했다. 아빠는 자다가도 엄마에게 시비를 걸었다. 견디다 못해 내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자 아빠는 엄마가 어디에도 못 들어가게 방마다 자물쇠를 달았다. 내가 문을 잠그자 아빠는 나오라고 망치를 내리쳤다. 엄마는 베란다로 피했다. 계속해서 나가라고 괴롭혔다. 2002년 고등학교 입학 한 달 뒤 자퇴했다. 아빠는 집에만 있는 나를 매일 몰아세웠다. 내 마음은 무방비 상태로 아빠가 보낸 주유소로 알바를 가게 됐다. 내가 나가기 시작하자 엄마는 필사적으로 날 막았다. 어느 날 주유소 실장이 내 무릎에 앉아 웃었다. 말없이 안 나가기 시작하자 또 몰아세우기를 반복했다. 자퇴하고 아빠의 갑작스런 시선이 거북하고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바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다. 아빠는 그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한다. 쉼터에서 6개월 뒤 집으로 보내졌다. 집에 가는 내내 소름이 끼쳤다. 엄마는 큰이모네로 간다고 했다. 엄마와의 끈이 족쇄처럼 느껴졌다. 만화 문화생을 시작했다. 오래 못하고 여러 곳을 전전했다. 아빠는 계속 걸려오는 엄마 전화에 코드를 뽑았다. 나도 그 망상에서 이 집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집을 견딜 수 없어 다시 가출했다. 그곳에서 처음 제대로 숨을 쉬었다. 퇴소 기간이 돼서 또 집으로 돌아갔다. 내 마음도 함께 절망으로 돌아갔다. 17살이 끝났다. 내가 여자인 게 10대인 게 원망스러웠다. 검정고시도 알바도 끝까지 못했다. 우리 집 건물 지하에 엄마가 있다고 동네 아줌마의 말을 오빠가 전했다. 아빠는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충격 이상이었다. 수녀님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결과는 도울 수 있는 정황이 없다 였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화가 났다. 아빠를 향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이 집에서 저 괴물들과 숨쉰다는 게 끔찍했다. 둘 다 죽이고 싶어 베개 밑에 칼을 숨겼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엄마가 다시 큰이모네에 있다고 했다. 큰이모네 5 식구에 정신병원에 끌려갔던 삼촌이 얹혀있고 무속인인 작은 이모도 정신이 불안정했다. 거기에 엄마까지 8 식구가 되었다. 엄마를 잠깐 만났다.
헤어지며 망상과 욕을 쏟아내는 걸 보고 내 존재가 엄마를 자극하는 건가 싶어 만남을 후회했다. 다시 가출후 쑥쑥이 되는 일을 다녔다. 끝엔 수녀님이 있는 쉼터로 갔다. 2006년 일을 하며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기뻐하는 수녀님들을 보고 공부에 욕심이 생겼다. 입시 학원을 한 달 다니고 허탈해서 관뒀다. 성인이 되니 쉼터도 의지할 곳도 없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만나면 관계에 서툰 내가 더 초라해져 우울했다. 바보 같은 짓을 반복했다. 한강에 빠졌다가 경찰서에서 밤을 새고 아빠 몰래 집에 들어갔다. 며칠 동안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죽어라는 소리를 내며 뛰었다. 그 소리를 멈추고 싶었다. 수녀님과 상담 후 입원을 했다. 알고 갔는데도 세상에서 퇴출당한 느낌이었다. 매일 회진 때마다 동물원 구경하듯 둘러싸여 관찰당하는 것도 미칠 것 같았다. 내보내달라고 화내고 소리쳤다. 막상 퇴원할 땐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게 불안했다. 사람들과 평범하게 살 자신이 없었다. 인간 세상이 혐오스러웠다. 가까운 비구니 절로 도망갔다. 주지스님이 사진 속 6남매 사진 중 자신을 가리켰다. 내 선택으로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았다. 22살. 몇 달 동안 모아둔 우울증 약을 먹고 이틀 뒤 정신을 차렸다. 아빠 뒷모습을 한참 봤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버렸다. 2013년 독립을 하고 근처에 사는 엄마를 몇 년 만에 만났다. 유리에 비친 엄마는 몰래 눈물을 닦고 있었다. 엄마는 옥탑방에 살다가 고시원으로 갔다.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해봤다. 노숙자 쉼터로 인계 후 스스로 나갔다고 했다. 내가 방황하는 동안 엄마가 어떻게 살았을지 짐작조차 하기 싫었다. 치료는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스스로 안전하길 바랬다. 엄마에게 밥을 먹고자 불러서 입원차에 태웠다. 이 시기엔 강제 입원이 가능했다. 엄마가 받았을 상처가 내내 걱정됐다. 알코올 중독, 조현병 기록 모두 무용지물이다.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의사는 계속 우는 날 이해하지 못했다. 집어들 보증금만 주고 엄마 마음대로 살라고 했다. 엄마랑 같은 동네에 살고 엄마 얘기가 귀에 들어올 때마다 착잡했다. 엄마는 아침부터 집으로 찾아와 청소를 하고 술을 마시고 자다가 해질녘에 돌아가곤 했다. 엄마랑 가까울수록 앞이 깜깜해 걸을 수가 없었다. 얼마 후 이사를 했다. 엄마, 아빠, 오빠, 그곳엔 좋은 기억이 없다. 나도 이제 마음을 잡고 살고 있다고 반복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2017년 엄마와 나의 시간은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쉽고 빠르게 망가질 거라고 예감했다. 엄마는 누군가 다리를 못 쓰게 한다고 했다. 계속 술만 마시고 누워 있었던 것 같다. 몸은 바스라질 듯 말랐다. 병원에 가자고 싸우기를 계속 반복했다. 겨우 병원을 갔는데 원인이 없었다. 병원에서는 진통제만 줬다. 옆집 아저씨는 혼자 노모를 모시고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고 계셨다. 술을 달라고 화를 내니 사다 줬다고 했다. 지병이 있던 아저씨는 얼마 뒤 돌아가셨다. 요양병원 모두 입원이 불가능했다. 병명도 없고 나이도 조건에 안 맞는다고. 눈이 있으면 보라고. 왜 그런 걸 따지냐고. 치료해줄 곳도 갈 곳도 없다고. 복지사에게 화를 내자 사진만 찍고 갔다. 시청에 신고하자 가사봉사를 붙여줬다.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서류 요청만 해댔다. 아빠가 환갑잔치를 한다는 오빠의 전화를 받고 기가 찼다. 그 둘은 15분 거리에 살면서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빠는 엄마를 돕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아빠한테 기저귀 값이라도 달라고 했다. 그거면 되냐고 내게 물었다. 수녀님이 다녀갔다. 매번 날 구해주셨다.
엄마의 마음에도 그런 변화를 기대했다. 엄마가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고 다급했다. 밥을 먹고 숨 쉬는 게 죄책감이 들었다. 눈만 뜨면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그냥 미치게 해달라고 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엄마처럼 나도 하늘을 노려보며 원망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할 것만 같았다. 내가 노력하면 엄마도 노력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길을 내고 끌고 가려 해도 따라주지 않아 화를 냈다. 그걸 바라기엔 몸도 마음도 오랫동안 방치됐다. 나도 변한 게 없었다. 나를 해치는 버릇이 다시 튀어나왔다. 생각하고 느끼는 게 괴롭다. 어떻게 하면 엄마랑 편하게 죽을지 고민했다. 절박한 통화의 끝은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였다. 엄마는 계속 낙담하고 절망해 무력한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 갈 곳을 잃고 정신을 잃고 막다른 허공을 보며 실체도 없는 이 불행에 울분을 토하며 원망했던 것이다. 엄마 몸은 점점 굳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파서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려 했다. 엄마에게 계속 괴롭고 아픈 기억이 쌓이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다. 이미 일주일 전 검사 결과다. 이번 후 수십 개 검사를 계속 해댔다. 감염성 때문에 간병인도 구할 수 없었다. 엄마는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래도 병원에 있는 게 안심됐다. 이러면 되는 걸까? 이 다음은? 그 다음은? 병실 밖으로 아빠 집이 보인다. 다른 세상 같다. 감염성이 사라졌다고 퇴원하라고 했다. 얼마 안 가 또 무너졌다. 다시 술을 마시고 떨고 있었다. 보름 후 퇴소 통보를 받았다. 그 구세군에 불을 지르고 싶었다. 수녀님이 시설에 부탁해서 급히 입소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난 어릴 때부터 엄마처럼 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다. 지금은 그 전에 나도 엄마도 해칠 것 같았다. 버리고 도망쳤다. 그리고 계속 같은 가위에 눌렸다. 그 남자는 화가 치민 듯 매번 내 턱을 움켜쥐고 끌어당겼다.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 안 간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헛구역질과 어지러움이 계속됐다. 그날은 처음 본 형상이 꿈에 나타나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어지러움과 구토가 심해 일찍 조퇴를 했다. 그리고 밤 11시쯤 경찰이 찾아왔다. 엄마를 두고 6개월이 지났다. 엄마를 살피던 복지사도 결핵에 걸리고 의사도 화내고 사람들이 오갔지만 엄마가 계속 고집을 부렸다고 했다. 엄마 나이 59에 마지막을 쓸쓸하게 했다. 지나고 뒤집고 후회한다. 집을 내놓고 시설 밖에는 갈 데가 없다고 할걸. 이랬으면 저랬으면. 엄마 형제 중 작은 이모만 연락이 됐다. 믿지 않았고 화를 내며 끊었다. 엄마랑 똑같다. 엄마를 아는 사람이 배웅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아빠는 울었다. 엄마가 계속 내게 말하는 것 같다. 왜 이렇게 괴롭혔는지, 왜 이렇게 쓸쓸하고 잔인하게, 아무것도 아무도 남김없이. 서럽다. 억울하다고. 엄마에 대해 좋은 기억을 찾는다.
엄마와 뒷산에 올라가 나물 캐는 걸 보며 놀던 것, 엄마가 연습장에 그린 그림을 구경하던 것, 엄마가 술에 취해도 실없이 웃고 농담하는 것이 좋았다. 대보름의 생일이라고 나물상을 차려주던 것도 좋았다. LP를 고르며 음악을 크게 켜고 흥얼거리며 집안일을 하던 모습도 좋았다. 엄마랑 함께한 것보다는 지켜보기만 한 것 같았다. 내가 자라며 봤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마에게 행복했던 기억 몇 조각은 있었길 바란다. 남은 울분은 기억하게 할 테니 서러워 말고